안녕하세요.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목 통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화면을 조금 낮췄어요. 좀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해 좀 불편해가지고 카메라를 웬만하면 이렇게 고정하려고 합니다. 발목 통증. 사람들이 병원에 올 때 발목들이 아파서 옵니다. 선생님 발목을 뼈어요. 아니면 발목이 아픈 지 오래됐어요. 발목을 수술했어요. 발목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파요 등등의 많은 이유로 발목이 아파서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내원해요. 그러면 발목이 아픈 이유들은 다양하지만 치료법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얼추 비슷해요. 왜냐면은 다 풀어야 되거든요. 다 풀고 강화시키고 어차피 치료법은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하고 강화시키고 이 순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발목 아픈 사람들 위에도 다 망가져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시간은 발목에 집중을 해볼게요. 발목은 굉장히 관절이 여러 개 있어요. 딱 보면은 발목에 보통 사람들이 이쪽 관절만 얘기하지만 발목에는 발가락도 연결돼 있고요. 이 사이에 있는 관절들, 풋을 앞에, 중간, 그러니까 앞에 중간 그리고 뒤에 이렇게 풋을 세 가지로 발을 나눕니다. 그래서 관절들을 그 사이사이에 나눠줘요. 그다음에 움직일 때 이쪽에 있는 거골뼈 쪽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움직일 수 있게 다 바는데 그래서 푸는 거를 이거 세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발목 통증 아프신 분들이 집에서 세세하게는 좀 불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알려줄게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좀 갈까요? 발목의 원인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은 아프면은 풀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혹시 급성기로 아프면 살짝 달라요. 급성기로 아프면 일단 아이스팩을 합니다. 아이스팩 왜 하는지 아시죠? 붓기를 가라앉기 위해서예요. 보통은 장기적으로 아픈, 그러니까 만성기 환자들한테는 따뜻하게 팩을 줘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 회복이 따뜻하게. 보통은 24시간에서 48시간. 그런데 열 나지 않으면은 따뜻하게 하면 되고, 열이 나면은 차갑게 하면 돼요. 열이 난다는 거는 염증이 발생될 수 있고 붓기가 생길 수 있고 불편한 게 회복이 아직 덜 되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아이스팩을 해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혀줘요. 이게 조직들이 붙잖아요. 스왈로잉. 근육이라든지 피부 조직이라든지 이 사이에 붓기가 생기면은 이 주위에 있는 조직들을 눌러요. 얘가 조직들이 있는데 하나가 부풀어 버리면 반대 조직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찌부대니까 아파가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순환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종을 없애려면 일단 아이스팩을 해서 얘를 부종을 가라앉혀주고 염증이 발생되지 않게 차갑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따뜻하게 만성기 환자들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급성 환자보다는 만성 환자분들이 만성 발목 통증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뜻하게 이완을 먼저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슬슬 움직여 봅니다. 발목을 보통은 저희가 시계 방향으로 양말 신고 이렇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은 특별히 아픈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보통은 외측이 많이 아픕니다. 외측 인대가 많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측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앞에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내측이 아프신 분도 있고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발목 움직일 때 여기 위쪽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다 원인은 달라요. 그렇지만 다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한 군데가 짧아져 있으면 반대쪽도 짧아져요. 예를 들어서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장단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면은 사람이 걸을 때 발등을 들어서 뒤꿈치 닿고선 발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쪽 근육도 같이 짧아지면서 굳어버려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의 통증은 여기에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 때문에 이거를 다 풀어주는데 어차피 앞뒤로 다 풀어드릴 거예요. 발목 통증 아프신 분들의 10명 중에 10명이 종아리 근육이 굳으면서 아파요. 그럼 종아리부터 풀어야겠죠. 오늘은 폼롤러를 오늘도 좀 쓸 거예요. 종아리 근육 푸는 거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슬슬슬 풀어줍니다. 안쪽으로 당겨가지고 오금 부위 바로 위쪽 부분 슬슬슬 흔들어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당겨서 위쪽도 아프다. 슬슬슬 풀어주고
제가 일하다 와가지고 저희는 일할 때 뒤꿈치를 좀 들면서 일을 해요. 사람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맞출 때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하고 오면 종아리가 많이 아파서 저도 항상 집에서 풀어줘요. 그래서 종아리를 먼저 풀어주는데 종아리가 안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꼬아서 이러고서는 풀어줘도 돼요. 어우 너무 아파요.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만 슬슬슬만 풀어줘도 위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만 풀어도 너무 아프다. 종아리 풀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뒤에 풀었으면 카운터되는 반대쪽 앞을 풉니다. 앞에 어디냐고요? 이쪽 부분. 여기 앞에 이렇게 놓으면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뼈죠. 뼈가 있으면 뼈의 바깥쪽 부분, 앞 경골근 이쪽이 앞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올라타서 슬슬 풀어줍니다. 한 발로 해도 괜찮고요. 위에만 풀어주지 말고 발목 쪽도 같이 풀어줘요. 발목의 어느 쪽 부분, 이쪽 부분까지 같이 풀어줍니다. 어차피 좀 이따 손으로 풀 건데 폼롤러로 좀 미리 풀어주세요. 앞에 풀어요. 슬슬. 그래서 한쪽만 풀지 말고 좀 괜찮으면 두 쪽도 같이 풀어줘요. 이러면은 경골근의 안쪽, 내측, 이쪽에 같이 풀어줘요. 혼자 할 때는 여기만 한 데는 이쪽을 위주로 풀고요. 바깥쪽을 풀고 양쪽을 두 다리를 올리면은 앞쪽이 같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앞에를 같이 풀어줘야 돼요. 이쪽이 굳으면은 발목 앞에가 전체적으로 뻐근해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를 다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 여유 있을 때 그냥 슬슬 따라하면서 풀어주면 됩니다. 앞쪽에 슬슬 시원하다. 시원해요. 슬슬 하다가 중간에 보시면은 뒤꿈치를 딱 대고 쭉 발목이 많이 꺾였죠. 스트레칭도 해주는데 이게 아프면은 하지 마요 아직은. 그래서 마사지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두 군데 했어요. 앞쪽에, 뒤쪽에, 종아리 쪽이랑 앞쪽이랑 두 군데를 마사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사지 할 곳이 또 있어요. 어디냐? 발의 내측 부분. 여기에는 저희가 손목에 터널 있죠. 발목에도 터널 있어요. 발목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여기 안쪽 복사뼈와 뒤쪽에 있는 뒤꿈치 여기 사이에 이 골목이 있는데 이렇게 골목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러고는 이 주위를 슬슬 이 터널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요. 신경들이 지나가고 혈관들이 같이 지나가는데 여기 막히면은 전체적으로 여기가 아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아파지면은 저희 그거 있죠. 족저근막염과 살짝은 비슷한데 증상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슬슬 앞쪽 풀어줍니다. 손으로 풀어주면 돼요. 여기 뭐 폼롤러로 풀어주기도 되는데 폼롤러로 풀면은 자극이 잘 안 와요. 그냥 손으로 풀어주세요. 슬슬 풀어주고 그 다음 풀어줄 곳이 이 발에서 이 발에 발가락 사이사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발이 있죠. 발에 여기 보면은 5개의 발가락이 있고 이 발가락 밑에 쪽에 또 안쪽에도 발가락이 5개가 있습니다. 긴 게 뼈가 속에 숨어 있어요. 요만해요. 엄청 길어요. 사이사이에 근육 사이사이를 손으로 파고 들어가요. 근육 사이사이까지 다 해줘야 돼요. 발가락도 그렇고 손가락도 그렇고 얘네들 보면은 이 뼈 사이사이마다 다 근육입니다. 얘네들 벌려주고 모아주고 하는 근육들이에요. 얘네들 다 풀어줘야지 발가락에 숨을 쉽니다. 얘네들이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육들이 너무 굳어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아파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이도 다 풀어주고 발목 주위 바깥쪽이랑 근처를 그냥 다 풀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다 풀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푼 거예요. 가끔씩 오금 너무 아프신 분들은 오금까지 풀어주면 좋아요. 오금 여기 쪽에도 너무 굳어 있으면은 림프 순환이 안 돼요. 잠시만요. 집에 와이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오금도 같이 풀어줍니다. 오금들이 같이 풀려. 오금은 세게 누르면은 여기 쪽에 림프절들이 부어요. 살살 절대 폼롤러 쓰지 말고 손으로 가볍게만 살살만 풀어주세요. 림프절 잘못 건드리면 팅팅 부어요. 그거는 겁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쪽을 슬슬 풀어주면은 다 풀었어요. 다 풀었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스트레칭 하는데 스트레칭 할 때 보통은 종아리 스트레칭을 먼저 알려주는데 저는 종아리 스트레칭보다 발등 앞쪽의 스트레칭부터 알려줄 거예요. 왜냐?
발목 아픈 사람들이 보통은 이 앞쪽이 아파요. 앞쪽이 아픈 상태에서 종아리 스트레칭 먼저 해버리면은 이쪽에서 발목 관절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개의 관절이 있는데 하나만 보면은 여기 위쪽에 여기에 복사뼈 양쪽에 경골과 비골이라는 뼈가 여기에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얘가 양쪽에 복사뼈를 하나씩 맞습니다. 복사뼈가 하나, 둘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거골이라는 뼈가 하나 있어가지고 축회전을 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발목이에요. 예,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축회전하는 게 아니라 올라타요. 올라타서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옆쪽에 있는 인대들이 찢어지면서 손살 입는 결국에는 앞이랑 옆쪽 전체적으로 앞의 구조물들이 약해지거나 잘못되거나 부딪히거나 염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제끼는 걸 먼저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아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늘려줘서 여기를 늘려줘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무릎 꿇고 앉습니다. 이렇게 앉는 것만 해도 그냥 당겨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요. 앉고 그 다음에 추가로 뒤를 잡고 들어줘요.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앞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발목 근육 위주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는 거는 발목 스트레칭 했으면은 발가락도 발가락 쭉쭉 이렇게 해서 같이 늘려줘요. 발가락 자체도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육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발가락 접어주는 근육, 발등 들어주는 근육 얘네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하나하나씩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늘려준 다음에 하는 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살짝 가동성을 줘보는 거예요. 가동성을 주고 나서 해야 되는 거는 종아리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종아리 스트레칭 바로 하면은 또 아플 수 있어요. 종아리 스트레칭 하지 말고 가동성, 뼈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그거는 이 가동성, 이게 제자리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제자리에서 축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뼈, 이쪽에 밑에 있는 뼈, 탈루스, 거골뼈, 얘를 밑으로 내려놓는 동작을 먼저 해줄 건데 이쪽에 보면은 거골뼈는 여기 딱 접히는 부분 있죠. 접히는 쪽에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요. 정상적인 발목이 두 군데 중에 발목이 두 개 있잖아요. 발목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정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이 발목 쪽에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부분. 정상인 발목은 여기가 쑥쑥 이쪽 뼈가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안 좋은 발목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는 쪽을 먼저 만져본 다음에 그 들어가는 쪽에 얘를 같이 눌러서 슬슬 쑤셔 넣어줘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제껴주는 거예요. 그냥 제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주면서 엄지손가락 보세요. 넣어주면서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렇게 제끼면서 넣어주는 거. 그래서 뼈에 관절 가동수를 주는 거예요. 멀리근요법이라고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관절놀이죠. 그런 것들처럼 뼈를 아래쪽으로 살짝 누르면서 그래서 이거가 잘 안 되니까 여기다가 수건을 놓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수건 좀 갖고 와 볼게요. 우리 집 수건. 얘네들을 수건을 두껍게 하면 안 되니까 반 접고 또 반 접어서 얇게 하고 발목 있죠? 발목에 아까 접히는 면 이쪽 면을 놓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살짝 당겨줘요. 이렇게 얘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어렵죠? 저도 솔직히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으로 누르세요. 그냥 여기서 손으로 눌러서 하면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때 잘 안 되고 병원 가서 치료사 손으로 하면 훨씬 잘 되는 이유가 손맛이 좋아요.
이렇게 눌러서 뼈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종아리 스트레칭 해주는데, 종아리 스트레칭 가장 먼저 좋은 거, 어디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쭈그려 앉아요. 앉아서 쭉. 그러면은 이게 종아리에 솔레우스 가자미근이라는 근육만 늘어나요. 장단지 근육, 이렇게 GCM이라는 걔는 근육을 안 늘어나고 솔레우스라는 근육만 늘어나는데, 이렇게 여기는 근육이 무릎이 접혀 있기 때문에 사이에 있는 가자미근만 늘어납니다. 장단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은 항상 헷갈려요. 예, 이 영어로는 저희가 맨날 의학 용어로 쓰는데, 아무튼 가운데 있는 관절, 그러니까 하트 모양으로 있는 근육은 늘어나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가자미 근육이랑 걔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자미 근육을 먼저 발목만 늘어날 수 있게 최대한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당긴다. 어디 벽을 짚어도 되고요, 바닥을 짚어도 돼요. 이렇게 짚고 발 짚고 쭉 해가지고 종아리가 늘려줍니다. 책상 같은데 놓고 스트레칭하면 좀 더 좋아요. 책상에 기대고 뒤로 쭉 피면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줘요. 지그시 눌러줍니다. 집에 스트레칭 보드 같은 거 있으면 좀 더 좋아요. 저희 집에는 저희 본가에는 어머니가 스트레칭 보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귀찮으니까. 스트레칭 보드는 그냥 엣지가 있게 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서서 TV 보면 돼서 저희 집에는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신혼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뒤쪽이랑 앞쪽, 앞쪽 뒤쪽을 스트레칭 해주고, 이제 스트레칭 했죠. 그 다음에 강화 운동을 하는데, 발목 강화 운동은 어떤 게 좋냐? 처음에 수건 여기 있네요. 수건이라든지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강화 운동은 항상 모든 운동은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에 순으로 갑니다. 발가락으로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서 옮기고, 그리고 잡아서 잘 안 잡히네요. 수건이 두꺼워서. 양말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잡아서 옮기고, 양말이 아니라 휴지가 좋아요. 처음에는 잡아서 들어서 옮기고, 그래서 발가락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잡아서 옮기고, 그거 하면은 발에 아치도 생겨요. 평발이신 분들. 근데 평발이 좀 진행이 심하게 되고 진행성 평발이신 분들은 아치를 꼭 사는 게 좋아요. 발에 아치 있는 깔창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일시적으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은 볼 살짝 약해진 거는 엉덩이 근육 강화시키면서 발가락 운동은 아치가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잡아서 이런 것들 휴지 같은 것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들어서 옮기는 거 해서 발가락 근육부터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가동성 운동 좀 한 다음에 바로 하는 거 균형 운동이에요. 균형 운동 쉬워요. 이 폼롤러 있어도 좋고요, 폼롤러 없어도 괜찮고, 폼롤러 있으면 폼롤러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 벽을 짚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쭉 넘어지네. 예, 폼롤러 위에 올라가가지고 처음에는 벽을 짚고 이런 거 잡고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폼롤러 위에 올라가서 균형만 잡는데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폼롤러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여기서 싸우고 이거를 슬슬 굴려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쪽에 강화 운동들 하는 게 균형 잡는 거예요. 폼롤러로 균형 잡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해도 되고 앞으로도 되나? 저 앞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안 되네요. 앞으로는 안 돼요. 예, 처음 해봤어. 예, 이거를 가로로 놓고 폼롤러 이렇게 해서 균형 잡는 걸 해봤는데, 세로로 놓고 한 거는 좌우를 균형을 잡는 걸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거는 안 돼요. 예, 제가 못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못해. 저 이거 엄청 원래 잘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세로는 안 되네요. 그리고 이거 다음 단계는 뭐냐면 트램블린이에요. 퐁퐁, 방방. 뭐라 하지? 사람들 저희 동네는 퐁퐁이라고 하거든요. 딴 데서는 방방이라고 그러고 다른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트램블린이 발목 강화에 그렇게 좋아요. 트램블린 잘하는 친구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태어나가지고 발목이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제 발목 봐요. 튼튼해 보이죠? 단 한 번도 발목이 뼈본 기억이 없어요. 발목에서 막 움직이면 소리는 한 번씩 나거든요. 뚝뚝 소리는 나요. 근데 소리 돌리면 소리는 한 번씩 나는데 단 한 번도 삔 적이 없어요. 예.
왜냐면 저는 균형 능력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서 있거나 노는 걸 즐겨했어요. 트램블린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트램블린 잘하면은 발목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트램블린 하기 전에 발목 강화를 위해서 가는 거라면은 마사지 여기 다 폼롤러 여기서 다 풀어주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 주고, 특히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 이쪽 부분, 예, 이런 거 움직이는 거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트램블린이라든지 폼롤러 균형 운동 하는 거, 아니면 한 발로 버티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없다 그러고는 그냥 마사지 같은 건 다른 거 손으로 다 하고 스트레칭 알아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서서 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볼게요. 여기서 발을 앞으로 살짝 들어요. 그래서 균형 잡습니다. 바깥으로, 안으로, 앞으로 했다가 뒤로,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예, 몸도 푹 숙여서 날고, 날개지 막 파닥파닥, 뭐 발목 안 움직이죠? 예,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댄스 해도 괜찮고. 여기서 저는 균형을 잘 잡는데, 예, 아픈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스쿼트 동작 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발목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폼롤러 또는 한발서기 이런 거 하고 나서 최후에는 트램블린이 최고예요. 트램블린 킹왕짱 제일 좋아요. 그래서 트램블린 같은 걸로 강화시키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오늘은 발목만 얘기했어요. 근데 발목만 얘기했는데 발목 아프신 분들은 다 아파요. 발목 아프신 사람 10명 중에 10명이 고관절 골반 굳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깨랑 등 굳어 있습니다. 고관절이랑 골반 굳어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발목과 무릎 통증을 같이 호소해요. 발목 통증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발목 통증이 아프신 분들, 본인이 발목 아프죠? 저 따라해 보세요. 발을 쭉 편하게 내려놓고 이 무릎뼈 있죠? 여기 무릎뼈 살짝 아래쪽 부분, 여기 비벼봐요. 좀 세게 비벼봐요. 네. 어디냐면, 잠깐만요, 카메라 좀 갖고 올게요. 무릎이 여기 있죠? 무릎뼈 이렇게 있는데 무릎뼈 아래쪽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 여기를 세게 눌러봐요. 예, 또는 안쪽에 이쪽 부분 있죠? 여기 비벼봐요. 예, 했는데 아픈 사람 많습니다. 아프면은 무릎, 이렇게 발목만 아픈 게 아니라 무릎도 같이 아픈 거예요. 보통은 발목 아픈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6, 7명 정도는 무릎이 같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고관절, 무릎, 고관절, 등 이런 데 같이 치료해야지 결국에는 발목이 나요. 발목은 우리가 균형 잡는데 첫 번째 스트레티지예요. 스트레티지를 3개로 나눠요. 하나, 발목, 무릎, 그 다음에 고관절과 함께 몸통을 같이. 균형 전략이에요. 전략을 짜는데 먼저 발목부터 움직여요. 우리가 뭐 소 잡는데, 그러니까 쥐 잡는데 뭐 큰 가래, 뭐라 하지? 예, 뭐 작은 거를 잡는데 큰 도구로 쓰지 않잖아요. 큰 걸 잡을 때 큰 도구로 쓰는 거지. 작은 균형을 잡을 때는 발목만 깔짝깔짝 움직이는 거예요. 발목만 얘만 살짝살짝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먼저 써져요. 먼저 써지는데 그 다음에는 무릎과 다른 위에 있는 것들이 써지는데, 그 무릎과 다른 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 약하다면은 그러면은 걔네들이 잘 안 써져요. 네, 발목이 더 많이 써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같이 치료하고 운동하고 활동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할게요. 예, 다들 발목 강화 운동 많이 하시고 스트레칭, 마사지 많이 하시고 좋은 발목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 좋은 거 많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 이만 끝낼게요. 안녕.